새벽 4시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김순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눈을 떴어요. 25살 때부터 시작한 이 일상이 어느덧 30년째를 맞고 있었죠. 순희는 분식집 뒤쪽 작은 방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골목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켜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죠. 순희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기름을 데우는 동안 순희는 어제 남은 반죽을 확인했어요. 김말이부터 순대, 떡볶이까지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도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빨랐죠. 기름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순희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튀김기 앞에서는 항상 더웠어요. 왼쪽 팔뚝에 남은 화상 자국들이 그 증거였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세월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들이 얼음을 깨는 소리, 채소 상인들이 물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순희는 이런 소음들을 들으며 오늘의 첫 번째 김말이를 기름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이 냄새만큼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순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어떤 날은 힘들었지만 또 어떤 날은 이 작은 분식집이 자신의 전부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시장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꽃가게 김 사장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순희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그러게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나 봅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희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30년 동안 쌓인 인정이었고 이 골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순희의 마음 한편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딸 민정 이야기였죠. 대학을 졸업한 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뚜렷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희는 가끔 민정이 이 분식집을 물려받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했어요. 민정은 요즘 카페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분야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순희는 딸의 열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분식집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이었죠. 순희는 능숙하게 김밥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민정과 카페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기름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희의 또 다른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는 분식집 문을 닫고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카페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순희는 테이블을 닦으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딸만큼은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라게 되었죠. 민정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을 때 순희는 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민정은 책상 위에 계획서를 펼치며 말했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홍대 근처에 좋은 자리를 찾았거든요. 순희는 안경을 꺼내 쓰고 계획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딸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는 알 수 있었죠. 민정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카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젊은 층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순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죠.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민정이 계산한 초기 투자 비용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순이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분식집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죠.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식집 뒤편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자신이 젊었을 때도 이런 꿈이 있었나 하고 말이에요. 25살에 이 분식집을 시작할 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었습니다. 이틀 후 순이는 은행에 앉아 있었어요. 대출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설명하고 있었죠. 분식집을 담보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순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정이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대출 서류에 서명했죠. 그 순간 순이는 자신이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딸의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정이 말했어요. 엄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순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떤 무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분식집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며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딸의 꿈과 자신의 분식집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후 민정의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홍대까지 가봤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냄새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죠. 하지만 순이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6개월 전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딸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없이 들릴 줄은 몰랐죠. 며칠 후 민정이 분식집에 나타났을 때 순이는 딸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정은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제법 오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였죠. 생각보다 고정비가 많이 나갔고 경쟁 카페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순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민정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외국에 다녀올게요.
친구가 워킹홀리데이 같이 가자고 해서. 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카페를 망하게 해놓고 이제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얘기였거든요. 순이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도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떠난 후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3천만 원의 빚과 함께 말이에요.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월 이자만 거의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순이는 분식집 운영 시간을 늘렸어요.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문을 열어두었죠. 하지만 그래도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순이는 더 많은 튀김을 만들어야 했어요. 매일 뜨거운 기름과 싸워야 했습니다. 김말이, 순대, 떡볶이, 오뎅까지 종류를 늘렸지만 손목과 팔뚝에는 화상이 늘어갔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름이 튀어 생긴 상처들이 순이의 팔을 수놓았죠. 어느 날 순이는 기름에 튀김을 넣다가 실수로 뜨거운 기름을 손등에 쏟았습니다. 순간 비명이 나왔지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그날 밤 화상 연고를 바르며 순이는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힘든 적은 없었죠. 시장 상인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좁은 시장에서 비밀이 있을 리 없었어요. 꽃가게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순이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창피했어요. 딸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동시에 민정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쉬는 날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겨우 빚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손목과 팔뚝의 화상 자국들은 이제 흉터가 되어 남았어요. 순이는 가끔 이 상처들을 만지며 생각했죠. 이것들이 자신이 딸을 위해 치른 대가라고 말이에요. 민정으로부터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호주에서 보내는 사진들이었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 순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2년째 되는 날, 순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순이의 휴대폰에는 민정이 보낸 사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멜버른 거리를 걸으며 찍은 셀카,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순이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민정의 메시지는 항상 간단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여기 날씨 좋아요. 곧 연락드릴게요. 같은 짧은 인사말 뿐이었어요. 정작 순이가 듣고 싶은 말은 없었죠. 언제 돌아올 건지,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민정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망설였어요. 시차 때문에 언제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딸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결국 순이는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엄마도 잘 있어. 몸 조심해. 이런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순이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 화상 자국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순이의 사정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옆 가게 정육점 사장님은 가끔 남은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시든 채소라며 싱싱한 것들을 건네주곤 했죠. 순이는 이런 호의들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특히 같은 나이 또래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더욱 그랬죠. 딸이 호주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 혼자 고생한다더라.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철이 없어. 이런 말들이 순이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민정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딸도 나름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고지서는 매달 순이를 괴롭혔습니다. 원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어요. 순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해봤죠. 이 속도라면 빚을 다 갚는데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가끔 순이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55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이 분식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손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손목과 팔뚝에는 새로운 화상 자국들이 추가되었어요. 이제는 반팔을 입기도 민망할 정도였죠.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혼자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죠. 그때 민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갈 예정이에요. 순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구체적인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죠. 과연 민정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건지, 그리고 돌아와서 무엇을 할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순이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잘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 같은 평범한 인사말이 과연 적절할까 싶었죠. 결국 순이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조심해서 와.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민정이 돌아와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라는 희망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민정이 돌아와서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순이는 창문 밖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면 민정이 이 골목으로 돌아올 것이었죠. 민정이 돌아온 날,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만에 딸을 보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저녁 8시쯤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딸의 모습을 보니 순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정은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죠. 피부는 그을렸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정이 먼저 안아왔을 때 순이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2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순이는 딸을 밀어내지도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민정이 먼저 몸을 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앉아. 배고프지? 순이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민정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봤죠. 그때 민정이 순이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 자국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흉터들이 팔뚝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순이는 소매를 내려 팔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순이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분식집 뒤편 작은 방에서 잤어요. 순이는 딸이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죠. 옆에서 들리는 딸의 잠든 숨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일찍 일어나 분식집으로 나왔어요. 순이가 튀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말했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쉬어.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순이 옆에 섰죠.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순이는 민정이 또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또 다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민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준비를 했죠. 김밥을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튀김을 만들고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웠어요. 2년 전의 민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때는 늘 조급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일 계속 배워도 될까요? 순이는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왜?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호주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고요. 순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는 것도 참아냈죠. 순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었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었거든요. 순이는 민정이 언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봤죠.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정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점점 손님들도 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골 아주머니들은 민정의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죠. 어떤 날 오후 순이는 민정이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순이는 민정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하얗고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기름에 데인 작은 상처들도 몇 개 보였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김밥 싸기에 능숙해졌어요. 처음에는 김을 찢거나 속재료가 삐져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순이만큼이나 깔끔하게 쌌죠. 떡볶이 간을 맞추는 것도 제법 손에 익었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튀김의 바삭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민정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이네 딸이 돌아왔네 정도였는데 이제는 민정이가 참 의젓해졌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민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예전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한 곳에 집중하고 있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일찍 안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정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민정이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순이는 걱정이 되어 중간중간 나와서 확인하려 했지만 민정이 말리더군요. 엄마, 푹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순이가 매출을 확인해 보니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민정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죠. 민정은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순이에게 김밥 속 재료의 비율을 물어보기도 하고 떡볶이, 소스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나 날씨에 다른 메뉴, 선호도까지 관심을 보였죠. 순이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적은 시간에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호주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아서요. 순이는 튀김을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2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서러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1년이 지날 무렵 순이는 민정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다른 꿈을 찾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정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이 대신 민정을 더 편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젊은 손님들은 특히 민정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죠. 민정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게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짐을 나누어 가져가겠다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민정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원망스러웠던 딸이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죠. 물론 아직도 조금의 불안감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오는 대출 고지서를 볼 때도 예전만큼 두렵지 않았어요. 민정이 함께 일하면서 매출이 늘어났고 빚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순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분식집이 정말로 민정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1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순이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생각을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정이 점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정아,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어. 민정은 물을 마시던 컵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 분식집, 내가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1년 반 동안 함께 일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었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는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에 생긴 굳은 살들이 느껴졌죠. 2년 전만 해도 부드럽기만 했던 손이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이제 이 일 충분히 할 수 있어. 손님들도 다 너를 인정하고 있고 엄마보다 더 젊은 아이디어도 많잖아. 민정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30년간 이어온 분식집을 자신이 물려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좀 쉬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자신 때문에 겪었던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순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가 다 봤거든.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식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부터 단골 손님들의 취향,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까지 순이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전수했어요. 민정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말이 소중했거든요. 단순히 장사 기법이 아니라 삶의 지혜이기도 했죠. 며칠 후 민정이 결심을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순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죠. 이제 제가 엄마 손 좀 쉬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가끔씩만 도와주시면 돼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로 두껍게 박인 손바닥, 화상, 자국이 남은 손등과 팔뚝. 이 모든 상처들이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 손들을 조금 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이와 민정은 함께 시장관리사무소에 갔어요. 분식집 운영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순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딸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었지만 동시에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순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꽃가게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순이 씨, 이제 정말 좀 쉬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민정이가 잘할 거예요. 저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죠. 분식집 간판을 새로 달던 날, 순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순이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던 간판이 민정이네 분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30년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말했어요. 엄마, 간판은 바뀌었지만 맛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이 맛을 계속 이어갈게요. 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분식집이 민정 명의로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며 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정은 예상보다 훨씬 잘 해내고 있었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젊은 손님들의 취향에 맞는 변화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58살의 나이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민정은 어머니의 걱정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순이는 딸의 말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민정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순이의 마음을 헤아린 것일까요? 민정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냥 완전히 손을 떼시지 말고 가끔씩 도와주세요. 특히 바쁜 시간대에는 엄마 손길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골 아주머니들도 엄마를 더 편하게 여기시잖아요. 순이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히 일손을 놓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분식집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느낌을 지우고 싶지 않았죠. 새로운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메인으로 분식집을 운영하고 순이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순이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순이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함께 가끔 여행도 갔죠. 3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민정이 다시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2년 전에 아픈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민정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순이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정이 점점 이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단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을 뿐이에요. 민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분식집 앞에 앉아 단풍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했죠. 민정이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아.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게 처음이야. 하지만 정말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허전하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그만두니 무언가 빈 공간이 느껴졌거든요. 민정이 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말했어요. 엄마, 완전히 손을 뗄 필요는 없어요. 이 분식집에는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배워도 엄마만큼 할 수는 없거든요. 순이는 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자신의 손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과 화상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고 있었어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들이 자신의 인생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정의 손에도 비슷한 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정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녀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죠. 부산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민정,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는 계속됩니다.